돌직구쇼 오늘의 핫쌈, 첫 번째 핫쌈은 바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릴 내용은 공수처가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들의 통신기록까지 전방위로 조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최소 11곳 언론사 기자 35명 이상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해서 언론 사찰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서 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후배 기자 3명과 6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고요. 3명의 통신 자료를 채널A 우리 법조팀 기자 4명, 정치부 기자 1명의 통신 자료를 8차례 이상 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확인 차원이었다라고 공수처는 되풀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해명이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는지는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피의자가 저렇게 수십 명의 언론인들을 비슷한 시기에 통화를 했다는 말입니까? 납득이 되는 해명을 해야죠. 실제로는 공수처 입건 피의자와 무관한 기자까지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 야당 취재 담당 기자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야당 취재 기자의 통신 조회를 통해서 공수처는 뭘 보고 싶었던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박성밀 변호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수처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밀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해명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언뜻 이해는 되지 않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통신 내역,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과 통화를 했는지 그 내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조회해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통신 자료, 통화 상대방 인적 사항은 이 수사기관이 통신사 요청만 하면 관련 법에 따라 통신사는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찰의 여지, 즉 남용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격하게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를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딱히 피의자와 무관한 기자들에게까지 조회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해 활동하기 시작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다 보니 수사 역량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저도 공수처의 각종 수사 상황을 보면서 법리 구성이나 수사 절차 진행이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초기이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 역량과 별개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 과거의 수사 관행과 멀어져서 현 시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적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할 공수처가 과거 수사기관이 대표적으로 자행해왔던 사찰의 형태로 각종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정도 수사가 종결된 뒤에 공수처 스스로가 그 입장을 밝히든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해당 기자들이 이 통신사를 상대로 공수처가 제시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 소송 결과를 통해 확보한 공수처가 요청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에 요청의 근거가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경우에는 공수처가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우리 한번 추측해 보자고요. 공수처의 해명이 있었는데 어제 저 공수처 해명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 의견 주셨으니까 지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무관한 동아일보와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의 통신 기록까지 조회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가 야당 출입 기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11개사의 35명 기자 정도가 통신 조회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기자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숫자입니다. 만약에 더 많은 기자들이 자기가 통신사 요청을 해서 내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가 있냐 물어보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전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얘기한 것처럼 자,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현직 검사 수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하나 있는 거죠. 손준성 검사 비롯해서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하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고발장 유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검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당시에 검찰 시스템을 통해서 공소장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들과 통화한 기자들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다 그러면
이해 좀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동아일보에 법조팀에 있으나 법원 출입 기자가 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는 검사들과 통화하지 않죠. 판사들과 통화하는 기자죠. 그 기자도 통신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한 것처럼 채널A의 야당 출입 기자, 검사들하고 전혀 통화하지 않는 야당 출입 기자까지 통신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피의자와 피의자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더기로 언론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도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건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그럼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과연 누가 통제하고 상시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시에도 제기됐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공수처가 이것을 그냥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지금 많은 의혹과 너무 많은 어떤 논란들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환 대변인 청와대 계시잖아요. 네. 지금 21세기예요. 민주주의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성숙돼 있는데 공수처가 보이는 행동들은 지금 언제적 행동들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공수처는 뭐 애써 사찰 이건 어불성설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사찰이지 뭐예요? 이거 사찰입니까? 이게 사찰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주변에 있는 평판조회에서 묶어도 사찰이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통신조회 기록을 봤다는 거는 사찰이죠. 저도 요즘에 뭐 야당 정치부 출입기자당 많이 통화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문자 카톡 많이 하는데 저도 언젠가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뭐 어디 마음 편히 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공수처라고 해가지고는 지금 만들었지만은 결국에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휘둘러대고 정작 공수처는 목적은 고위공직자만 수사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알 수 없는 기자들을 다 통신조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빌미로 삼아 또 다른 목적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럼 공수처가 애초에 설립된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대명천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찰을 막 수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저는 뭐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비판들은 불가피하다라는 현재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수처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처가 추가 해명을 하면 저희가 공수처 해명하는 거 그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